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던 젊은 사람을 만나던 이젠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없는 사람은 사회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친구 없어요. 그나저나 교수님은 친구 많으세요? 많은 성격이잖아요. 저는 친구가 두루두루 꽤 많은 편이죠.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참 민폐를 많이 끼치면서 인생을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없으면 좀 큰일 납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그 친구들이 있어야지 일으켜주니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빈구예요. 모질란 구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없으면 어쩌면 저는 뭐랄까 참 부족을 넘어져서 참 누가 봐도 참 띨띨하구나. 근데 사실 친구라 그러지만 외국에서 프렌드라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는 친구잖아요. 그쵸. 선생님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친구라고 이제 범위를 생각하세요? 저는 친구 연령 범위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아버지들에게는 손주가 친구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손주가 친구일 수 있고요. 또 손주들에게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가르치는 손길하고는 또 다르게 그 옆에서 그 심장을 어루만져주는 바로 그 사람이니까 이건 친구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새는 각종 유튜브들 봐도 뭐 싹 다 손절하래요. 혼자라. 근데 다 잘라내라 그러더군요. 아니 저는 법륜스님 말씀 맞고 또 이제 여러 뭐 신부님도 그렇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니체에다 쇼펜하우어까지 다 잘라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대부분 혼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법륜스님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요. 요새는 뭐 황신부님 것도 보고 뭐 여러 철학자들 얘기도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새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상처받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20대, 30대, 40대, 50대 상처받죠. 그러나 50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50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50이 넘어가면 손절하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남은 게 한 줌이야. 맞아. 남은 게 한 줌이라 뭐 잘라내고 자식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하나 둘 이렇게 속색이는 거 있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세요. 그냥 어차피 얘는 이렇게 살아서 내니까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보통 두 종류의 친구를 만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friend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 친구는 영어로는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super friend가 있고요. 또 하나는 sober friend라는 게 있는데요. super frie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슈퍼맨 하는 것처럼 슈퍼. 이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무나 괜찮은 친구야. 옛날 나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함께 해주어서 난 정말 힘이 났어. 이랬던 친구. 성장 과정에도 그런 친구. 현재 지금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이런 한결같이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들은 나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친구야. 이게 슈퍼 친구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친구들 너무 좋았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세월의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흐릿해지거나 또 그냥 약간 서먹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이 친구들 회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친구들은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의 필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이 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친구에 대한 평을 보면 다른 친구들의 평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나의 평가 플러스 그 다른 친구들의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다 명료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은 여러 차원에 걸쳐가지고 안정적으로 검증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회복의 가치가 저는 중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그 친구가 내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다음 생에도 내게 안 와요. 내가 그 친구에게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연락을 받잖아요. 나에게 좋았던 그 친구는 거의 대부분 웰컴해요.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전화 한번 하시고 아니 동창회 번호 뒤주면 또 나와요. 요새는 인터넷 뒤주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톡만 해도 막 나오더만요. 그 옛날에 좋았던 그 친구들의 그 아름다움이 여전한지는 한두 번 또 만나보면 알아요. 그 가치가 여전하다면 그 친구들과 기꺼이 회복의 기회를 가져라 라고 전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쇼벌 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쇼벌이 우리가 삽이에요. 삽. 우리가 삽질한다 그럴 때. 이 삽 친구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자님과 제가 친구라고 한번 그래서 이제 말 좀 볼게요.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인경아 그럼 인경이가 나와요. 왜? 야 인경아 내가 지금
시체를 한 구 묻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인경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야 호선아 삽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요는 뭐냐면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그 친구. 삽을 들어줄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로 삽친구, 쇼볼 프렌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친구는 없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날 112에다 한국에서는 삽질한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을 한다는 이게 것도 삽질은 그런데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묻지 않고 저를 신고하죠. 똑바로 살으라고. 네, 네. 근데 여하간에 이런 슈퍼 프렌드는 없어도 돼요. 없다 치더라도 나에게 그 슈퍼 프렌드 이전에 있던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네. 저는 꼭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 사는 세대지만 굉장히 외로운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가장 간절한 건 뭐냐면 위로하고 정서예요. 나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 나에겐 어떤 정서가 매일 나에게 올라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인적 네트워크예요. 맞아요. 이런 살아있는 인간 네트워크, 이 인간망이 이렇게 오래 사는 세계 속에는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 20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이 그냥 20세기잖아요. 이런 20세기의 활자의 시대에 서로의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던 여러 대가족 속에서 살면서 관계가 힘들다 말하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반짝임도 보았던 이런 사람들은 이 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망이 깨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연대감이 OECD 국가 중 꼴찌 아니에요. 맞아요.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 힘들다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댈 사람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맞아.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은 순간 많지만 옆에 친구들 야 같이 살자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힘들어 보일 때 오늘 눈이 좀 별론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하나 해볼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있으면 우리의 외로움이 그 순간에 그냥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 캔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손절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리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때론 정리가 필요하고 인생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정리 가운데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채워넣을 것에 대한 그 생각과 영역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있는 친구 관리하기도 힘든데 혹시라도 맺혔던 친구랑 좀 맺힘이 있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맺힌 걸 풀고 죽을 걸. 그렇죠. 그건 뭐 가족관계가 아니라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맞아 한 대만 해준다고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것도 같고 그래서 예전처럼 순진하고 막 뭐 깨복쟁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를 하고 싶은 대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새로운 친구를 그나마 보석 같은 친구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안 하던 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존재가 가벼워요. 그래서 금방 들통나요. 맞아요. 그걸 모릅디다 네, 사람들이 금방 들통나는 들통나가지고 걸. 네.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짧지만 기억도 짧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맞나? 몽테스키베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은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어디까지 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던 젊은 사람을 만나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젠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매너. 저는 매너 없는 사람은 사회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 매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구 없어요. 매너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 눈빛이라든지 부드러운 말이라든지 그다음 억세지 않은 제스처라든지 다른 사람에 험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은 보면 나이 불구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왜 약간 뭐랄까 이건 점잖은 차원하고 달라요. 밝고 활달하면서도 매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하고 말없이 듣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중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 참 괜찮아 보여 하는 그 사람의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나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매너는 사회적인 몇 가지 장치를 가져오는 거지 나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을 조금 갈아입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두운 색을 입었다면 밝은 색으로 갈아입는 게 사회적 매너를 가져와서 조금 더 나를 밝게 보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잊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솔직하셔도 돼요. 우리가 좀 못나도 우리가 뭐 여기 다 생긴 거 이렇고 뭐 다 주름 지고 뭐 다 뭐 딱 봐도 그냥 얼마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나대로 보여주고 대신 매너를 갖추자.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꼭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동료란 친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저 사람 나이 들고 보니 저런 유형이 좀 부럽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러운 사람? 유인경? 딩동댕 하고 싶으면 참 참아 이럴 수는 없고. 아니 제가 유인경 기자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유인경 기자 자랑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첫째 일단 저랑 닮았다는 말씀에 제가 완전 쏘구시고 저보다 눈도 크시고 코도 길이가 적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혀가 또 기자의 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른 분 잘 챙기고요. 정말 잘 챙기시잖아요. 그래요? 잘 몰랐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네. 정말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말로도 갚고 물건으로도 잡고 관계로도 맺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세요. 선한 일에 기꺼이 나서기 때문에 아니 이런 분을 누가 마다해요.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오지랖이 선한 오지랖이라잖아요. 그럼 이 선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일종의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선한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이 면역 글로불린 그 T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암세포도 이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많이 나오고 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일종의 마더 테레사 효과를 저는 유인경 기자에게 많이 봐요. 네. 내 딸아,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이호선 박사님이 나더러 부럽대. 어쨌든 나이 들어서 사실 자기 혼자만 살기는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가족과 관계도 중요하고 이제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혹은 사라져버렸던 그런 친구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도 필요할 건데요. 근데 제가 아는 어르신이 굉장히 교우 관계가 넓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퍼뜩 생각, 후딱 행동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 보고 싶다. 그러면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후딱 바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하지 뭐. 생각은 났지만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저도 잊어버리죠. 다음에 하지 뭐 하고 퍼뜩 생각은 났으나 후딱 연락 안 드렸다가 그분의 이제 부고 문자를 받거나 예, 뭐 아프시다 그러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냥 왜 난 친구가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친구였나? 스스로 좀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것? 어쨌든 이 교수님께서도 뭐 익명이라도 꼭 고마운 친구에게 한번 네, 오늘의 이호선 박사를 만든 네. 주희야 보고 있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는 셀코 TV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그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내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투리를 쓰니까 다른 애들이 자꾸 그렇게 나를 툭툭 치면서 좀 못살게 굴었을 때 네가 나서줬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걔네들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강원도에 힘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중재해주고 그 서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도록 해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너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오늘 이모티콘 그리고 쿠폰으로 쏜다. 와 멋지다. 고마워.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 언제 만나도 유익한 박사님, 이호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